한번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국민의당에 지금 박지원 아니에요. 제가 오늘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박지원 아니냐 그래서 박지원이라고 떨어 있다. 주선이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그 2008년에 주성영 의원이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었죠. 그 주성영 의원이 DJ 비자금 CD 뭐 이런 거를 이제 폭로 비슷한 걸 해요. 근데 그 제보자가 현재 국민의당에 있는 박주원 최고위원이다. 한나라당 공천으로 안산시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그 공천을 주고받고 하기 전에 얼마 전에 이제 검찰에서 나오신 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DJ 비자금에 대한 제보를 한 사람이 국민의당 최고위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발칵 뒤집힌 상황이 된 건데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우선 당시에 2008년 또는 6년에서 8년 시기를 잘 봐야 되는데 그때가 이제 이명박 정권 초기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에서는 어떻든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흠결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한테는 논두렁시계로, 김대중 대통령한테는 100억 비자금으로 흠결을 내고자 정치공작 음모를 꾸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논두렁시계나 100억 비자금 문제가 국민들 속에 먹혀 들어갈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런 점에서 이명박 조사가 안 되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당시 이명박 정권의 전 정권에 대한 정확한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당을 만들면서 네. 안철수 씨 이분은 호남에 있는 국회의원들만 데려간 게 아니고 일정 부분 이태규라든지 하는 MB계 사람들을 한 당으로 끌어들여서 이렇게 만들어진 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국민의당 그러면 호남계 국회의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안철수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끌어들인 일종의 MB계들이 꽤 있는 그런 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제 사실 그분들의 어떤 민낯이 한번 제대로 드러나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국민의당의 정체성이 뭐냐 이것이 끊임없이 문제됐던 거죠. 안철수 대표가 과거 후보 시절에 5.18에 당헌에 5.18을 뺄 거냐 넣을 거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햇볕 정책을 이어갈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도 명쾌하지도 않고 그래 국민의당은 끊임없이 이 정체성이 뭐냐 이걸 질문을 받았던 당이죠. 지난 이제 문재인 당대표 쫓아내고 탈당하고 분당하고 총선까지 오는 과정에 끊임없이 그 질문을 국민의당은 받았던 거죠. 너희 당의 정체성은 뭐냐. 그것들이 하나하나 지금 밝혀져 가고 문제되어 나오는 과정이 이번 박주원의 비자금 의혹, 비자금 정치공작 사건이다 싶어요. 이 박주원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런 사람이 물론 모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당의 최고위원으로 앉을 수 있는 거냐.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 쓰고 네. 그런 사람들이 호남분들 이렇게 현혹해가지고 그러죠. 이런 분들이 오늘 마침 9일부터 11일까지 안철수 호남행 열차를 타겠다 그러는데 네. 박주원 데리고 오면 호남에서 돌멩이 맞아 한번 좀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정치판이 이런 것입니까? 너무하잖아요. 이 상황은. 호남행 열차 타고 박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박주원 여기를 정치 공작한 사람을 최고위원을 데려와서 호남 목포 앞 광장에 세워야 됩니다. 예, 정말 안철수. 네. 예. 그래놓고 DJ 팔이 한 거예요. 그렇죠. 정말 황당하고요.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굳이 가정을 하자면 그러면 자기가 본인이 DJ 정신을 계승한 정당의 최고위원쯤 되려면 스스로 고백했어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느낌이냐면 자기가 정치권으로 진출하면서 그 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딜한 것밖에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느낌이거든요. 알고 보면. 그 국회 때 주성용이죠. 주성영. 예, 주성영 의원이 사고 칠 때마다 주승용 의원이 욕을 먹었죠. 여수에 주승용 의원이 욕을 많이 먹었는데 네. 오해를 받아서요. 이 주성영 의원이 사실은 정치검찰의 대표적인 정치검찰 정말 센 사람이었죠 이분이. 네, 상당한 모략 음모가였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당시에 음모를 꾸민 거죠. 정치 공작을. 이분 정치권에 사라졌는데 지금 뭐 하실까요? 소식 좀 아십니까? 그때 이제 재판도 받고 요즘에는 소식 못 들었습니다. 비슷한 이름으로는 주호영도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 그 바른정당 원내대표. 주호영은 지금 현 의원님이시고. 그러니까. 네, 예. 주승용도 있고. 예. 이분들이 또 주씨들이 또 이렇게. 자, 근데 이게 좀 심각하다고 느끼는 게 저는 최소한 그렇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계시는 뭐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분들은 이런 식의 이중 플레이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정치라는 게 한번 이렇게 어떤 세력이 출렁해가지고 새로운 당이 만들어지면 여러 잡탕들이 섞이기 사실 마련인데 당의 세를 불리기 위해서 그런 전력 있는 사람들까지 끌어들였다가 나중에 또 밝혀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정말 진정성이란 정말 10원어치도 없는 그런 느낌 때문에 더 분노스러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백마 타고 온 정치 지도자는 없다 이런 이제 우리 말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어떤 선출직 리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런 걸 여러 번 봤지 않습니까? 안철수보다 실망하고 고건씨보다 실망하고 과거에도. 그래서 결국은 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백마 타고 오는 정치 지도자가 아닌 당에서 평소에 실력을 쌓고 공부하고 실천을 통해서 검증된 사람,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정치판을 이끌어가면 조금은 달라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 사실은 이 박주원 건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지만은 지났으니까 어떻게 할 건데가 아니라 다시 이 박주원 최고위원 진실을 고백해야죠. 당시 어떻게 된 건지 낱낱이 고백하고 사과할 곳에 당사자들에게 사과하고 국민에게도 사과하고 그리고 이런 정도 되면 이건 정치 공작이었기 때문에 떠나줘야 지구를 떠나거라 빠져주라. 예, 빠져야죠 이 정도는.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닌 게 DJ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런 제보를 근거로 국정감사에서 DJ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때가 바로 국세청이 노무현 대통령 후원자 박연차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DJ와 노무현 대통령 양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살벌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당시에 국민들은 소고기 반대 촛불이 타올랐고 맞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노무현과 김대중 정부를 흠결내고 우리들의 성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정치 공작을 하는데 제일 앞장서서 정치 공작에 가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가담한 사람을 최고위원으로 둔 국민의당은 사실 옛날 같았으면 이건 거의 정당 해체 수준이에요. 이 정도 되면. 호남에 안철수 대표 9일날 호남 가는 거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이게 어마어마한 스캔들이 하나 터진 거예요. 네. 그러면 국민의당에 지금도 어마어마한 내용 상태이잖아요. 사실상의 분단 상태의 느낌인데 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글쎄 이미 이제 DJ 정신을 정말 이어야 되겠다라는 최경환 의원이나 몇 의원들은 분노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또 당연히 분노해야 되고요. 이건 그동안의 내용, 즉 안철수의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와는 전혀 또 다른 그 국민의당 내부에 있는 조금은 양심적이고 DJ 정신 유지를 받들겠다라고 실제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이건 양립할 수 없는 문제다. 예. 갈랐어요. 지금 그 국민의당에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었던 최경환 저쪽 최경환하고 다른 최경환 의원님도 계시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검찰 수사관 출신이고 대검 정보기획관실에서 근무했고 2005년에 퇴직했고 한나라당 소속으로 그러니까 안산시장을 지낸 적도 있고 그러다가 국민의당에 합류해가지고 이번 올해 8월 27일 날 전당대회에서 안철수계로 출마해가지고 안철수 후광으로 최고위원까지 당선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호남에서의 입지는 점점점 줄어들겠네. 지금도 입지할 게 없잖아요. 뭐 지금도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관심 두는 그 국민들은 없고요. 또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호남민들이 안철수 대표가 어떤 얘기, 어떤 말을 하는지, 광주를 호남으로 오는지 별로 관심 갖지 않는 사실상 무관심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안철수 씨 생각은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초반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다가 또 다시 호남이 나를 지지해 줄 거야 하는 착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호남인들 그렇게 쉽게 봐서는 안 되는 게 정치적 수준을 저는 소위 간을 봐버렸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안철수 대표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뭐 바른당과 통합 이런 것도 이제 그 당의 존립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우리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민주당과 함께 개혁연대를 어떻게 구축할 건가로 고민해야지 자꾸 대선 후보 3년 후, 4년 후 대선 후보 할 생각하고 있으면 아마 호남인들은 미워하는 게 아니라 눈길 자체를 주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뭐 전국 정당 지지율하고요. 호남에서 지지율이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네, 뭐 한 5% 안짝이니까. 네. 네. 그렇다면 완전히 민심으로부터 버림받은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안철수당, 국민의당은 지금 전혀 회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리 정치가 생물이라 하지만은 내년 적어도 지방선거까지 회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특히 이렇게 바른당과 무원치간 통합, 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박 최고위원의 어떤 사건, 비자금 사건, 이런 것 때문에 도대체 저는 안철수 대표가 호남행을 하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죠. 의원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이명박.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지금 사실은 수사가 시작됐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고발도 들어갔고 검찰에서도 이제 고발이 들어가고 최근에 이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정호영 BBK 특검이에요. 그때 설렁탕 한 그릇 먹고 그냥 사건 덮어버렸다는 거고 서류 가져가서 보지도 않고 그냥 돌려줬다 이런 거거든요. 당선된 당선자 신분이기도 했고 그래서 줄을 완전히 특검이 섰다는 그런 의혹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그때 우리 주진우 기자가 우리 방송 나와서 했던 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게 댓글이네 블랙리스트네 하는 거는 수사 자체가 진행할 수밖에 없다. 관계자들이 있고 직접적인 증언이 있어야 되고 한데 이거는 사실은 이명박 씨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가능한 사건인 게 그게 참여연대와 민변이 지금 고소한 게 있거든요. 고발한 이유가 뭡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다스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이 회사 최대 주주인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대표이사와 성명불상 실소유주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성명불상 실소유주래. 거기가 이명박입니까? 네. 아니 아직도 다스가 누구 거냐라는 답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구만요. 주가 조작 등도 포함되어 있고요. 비자금 이런 문제가 사실 다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상의 횡령, 범죄 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 포탈 등 이런 혐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이것을 직접 조사를 하는 상황이고 혐의가 있다면 검찰은 이 사건부터 공개적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고소 고발은 엄청 많이 하는데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결론적으로 검찰 입장에서도 이명박 씨에 대한 조사를 할 생각이 있다는 뜻을 받아들이면 되죠. 일단은 정호영 당시 BBK 특검에 대한 조사가 진행돼야 될 것 같아요. 왜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 왜 당시에 실소유주에 대한 접근을 하지 않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성명불상의 실소유주가 누구라고 보는지 이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 조사를 하지 않는 정호영에 대한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성명불상 실소유주가 MB다. 이걸 MB인지 아닌지를 밝히려면 이상은과 이명박을 조사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네. 면죄부를 주고 안 주고 뭐 이런 문제는 다음 문제고. 그러나 MB가 이제 거세게 저항할 거라고 보여져요. 뭐 지난번 외국 나가면서도 꼭 안 돌아올 것처럼 하던데 돌아왔나요 지금? 한국에 있나요? 네. 아 들어왔어요? 그때 갈 때는 꼭 안 돌아올 것처럼 세게 말하고 가던데. 그래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배당을 했습니다. 네. 배당을 했다는 뜻은 이제 수사를 하겠다는 뜻이고 네. 이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서 뭐 여러 사람들 김관진이네 누구네 조사를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건 이명박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가능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원래 예상은요. 그러니까 김관진 석방 이전에 원래에서 예상은 뭐 12월 한 뭐 19일 뭐 이런 정도 12월 하순 정도에는 이명박 씨가 포토라인에 서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이 있었는데 뭐 김관진 석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이건 좀 딜레이가 되겠구나 했는데 다시 이 문제가 검찰의 의지가 있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네, 최근에 이제 검찰에서 연말까지 적폐청산 조사를 마무리하면 어쩌냐 주요 사건 이런 비슷한 발언이 나와서 보도가 되어서 우리 적폐청산을 완전히 원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발칵 한번 뒤집혔던 적이 있어서 민주당에서는 검찰에 또 청와대 등등에 이 적폐청산은 시한을 정해놓고 끝낼 수 없는 거다.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입장도 전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검찰은 끈해와 동등하게 아니면 어쩌면 더 구조적으로 대한민국을 멍들게 했던 이 MB에 대해서 정말 조사를 해야 된다. 지금 특검 정호영 특검의 부실 수사 문제만 보더라도 이건 누가 보더라도 MB의 책임이었고 이렇게 사법부 내지는 입법부에서도 이제 같이 추천을 하니까요. 이렇게 문란케 하는 이런 사건을 그냥 어떤 정치적 이유만으로 덮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자, 뭐 우리는 이명박 씨에 대해서는 방송으로도 수차례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사실은 너무나 쫙 깨고 있는데 예. 법은 참 멀고도 멀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명박 씨에 대한 수사가 일각에서는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흔히 말해 토끼무리식으로 막 갑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증거 보강해 가면서 조심스럽게 포토라인에 세울 수밖에 없을 테니 수사가 시작됐다고 해도 갑작스럽게 포토라인에 세우지는 못할 거다 이런. 결국 이명박에 대한 수사는 4대 강도 애초에 생각이 있었고 자원외교 비리도 있었고 그러지만 결국 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또 다스와 관련된 이 불법
불법적인 상황을 수사함으로 인해서 이명박은 포트라인에 세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제 포트라인 세우는 것이 정치 보복 아니냐 그런데 이건 적법한 옳지 못한 행위를 조사하는 행위로 국민들도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뭐 지금도 여론조사하고 수도 없이 나오지만 범죄 수사해야 된다가 70%가 훨씬 넘으니까요. 그 부분에서는 검찰이 여론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을 때 수사를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현희 강남구청장. 실제로 이 사람은 사실상의 일베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네. 지금 카톡으로 퍼나른 글들 보면은 이런 것들이 보세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 등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일베성의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요 그거 보고 왜 세월호의 책임이 문재인에게 있다 이거에 무슨 앞뒤가 뭐죠? 그게 뭐 무슨 뭐 참여정부 때 어떤 법안을 뭐 해주고 이런 이야기를 연결시켰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또 아니야.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다 드러났지만 국정원을 통해서 이런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졌고 예. 사실은 그게 일베랑도 연관이 있으며 전에 보니까 전 국정원 직원도 같은 카톡방에 들어서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 사실은 일베성 글을 국정원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전 사회적으로 어떤 논란을 만들었던 인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부럽다. 이 신현희 구청장이요. 예. 단체 대화방, 카톡 대화방에 인원이 500여 명이나 된대요. 부럽다. 1000명 조금 넘어요. 풀로 차는데 카톡 대화방에. 그러니까. 근데 그걸 다 채웠는데 거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막말을 각각 137회, 59회 전송했다네요. 그러니까 이게 500 곱하기 59, 500 곱하기 137 하면 도대체 이게 죄가 아주 위중합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신현희 구청장에게 징역 1년 구형했는데 저는 검찰을 좀 의심하고 싶습니다. 아니 이 정도 죄면은 구형은 일단 1년이잖아요. 네. 그러면 의도상 검찰이 1년 구형한 의도상 실형 선고 받기 힘들죠. 실형에는 집행유예가 포함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구속 자체는 인신 구속 자체는 못하는 정도잖아요. 네, 그렇죠. 예, 대개 요 정도면 그렇죠. 근데 이게 일벌 100개라는 개념으로라도 이건 굉장히 악질적인 가짜뉴스 퍼나르기 하면서 어떤 했던 작업이고 사실상 선거운동이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신현희 구청장이 실시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조기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피고인이 낙선시킬 목적으로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탄핵 정국과 관련해 울분을 토로하는 내용을 전달한 건데 이거를 피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곡해시켜서 기소했다라고 주장했는데 탄핵 정국과 관련해 울분을 토로하는 것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문재인 후보 또는 당시 후보의 이미지를 실추시켜야 되는 건 맞고 목적은 네. 이게 올해 3월달까지 했어요. 그러니까요. 올해 3월달이면은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다 조기 대선 치러주겠네 하고 예상할 수 있는 시점이에요. 그렇죠. 네. 어쨌건 신현희 씨 같은 사람들, 아까 그 안철수 대표랑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정치인이 가져야 될 기본 자세, 이 자세가 똑같아. 알고 보면은. 네. 아니 위 이런 거 있잖아. 우리 기억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최성 고양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경선에 떨어지고 나서 보통 다른 후보들 같으면 문재인 후보의 선전 이기길 바란다 이렇게 메시지를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냈던 이유가 바로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대놓고 이제 뭐 상대방 이분은 뭐 이 카톡의 문제만뿐만이 아니고요. 보통 우리 같은 남자들 민방위 훈련 받으러 가면은 꼭 나타나가지고 뭐 야당 욕하고 박근혜 칭송하고 했던 바로 그런 인물이고요. 박원순 시장하고도 대판 붙었던 바로 그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신현희 열사죠. 보수 열사. 구정 행정이나 잘하면 되는데 정치적으로 너무 튀면서 꼭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신현희만 있는 게 아니고요. TK나 이런 쪽에 가면 굉장히 많아요. 신현희와 류여혜는 누가 더 극우적 보수의 열사일까? 신현희 강남구청장 1년 구형? 네. 22일 선고? 아마 크리스마스 전인데? 구형이 세지요. 이제 명예훼손이에요. 공직선거법상의 명예훼손죄인데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죄죠. 예. 근데 뭐 빨갱이로 썼었나요? 댓글을. 문재인 뭐, 공산주의자. 뭐 그런 썼었는데 세월호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 이런 걸 썼죠. 이게 SNS에. 구형이 1년을 했다는 거는 최소한 집행유예까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좀 조금 많이 약한 글이라 그러면 벌금 구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형 8개월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1년 했다는 거는 최소 집행유예, 최대 10개월 아니면 8개월 에 실형이 가능하다고
검찰은 판단한 겁니다. 구형검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통상은 한 500 정도 구형을 해요. 500만 원 구형하면 뭐 100만 원 미만 되면 정치 활동이 가능한 거고요. 100만 원 이상이 되더라도 뭐 2, 300 정도 나오는 게 맞는데 그 이상의 행동이라고 받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쟁점이 뭐냐면요. 사실 이 그 카카오톡을 통해서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그러니까 절대 문재인 같은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된다. 아니면 뭐 세월호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SNS를 통해서 유포를 한 거예요. 구청장이. 예. 근데 그 시점이요. 탄핵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선거 일정이 잡히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현희 구청장의 얘기는 뭐냐면 아니 그 당시에 그 탄핵이 부당하다는 걸 좀 알리려고 그랬던 거고. 아, 대선이 들어왔으면 더 크게 나왔다. 아니, 그러니까 그 대선에 관련해서 지금 이게 지금 연결이 된 범죄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에 탄핵 세력이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그 당시 태극기 든 분들 마음의 위로를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걸 남긴 거지 선거에 개입할 생각은 없었다. 이제 그러니까 나는 이거 공선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검찰은 거예요. 근데 탄핵이 부당하다는데 왜 그 글에 탄핵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왜 문재인 얘기만 있어요? 이거 결국 대통령 선거 개입하려고 한 거 아니냐? 그렇죠. 이미 그 야당의 후보는 결정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이제 탄핵이 2010년 3월이면 탄핵되기 한 직전 그 즈음이에요. 그러니까 선거일자 나오지 않았는데 무슨 공소법 위반이냐라는 부분이 이번 사건의 이제 핵심 쟁점이 되는 그렇죠. 쉽지 않아요. 이 구형을 1년 했다는 거는 저는 검찰에서 강하게 생각한 거 아닌가 생각이 선거일정 듭니다. 어떻게 탄핵된 다음에 야당 후보가 됐나요? 아니면은 아니 탄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야당 후보가 되나요? 탄핵이 돼야지. 야당 후보가 되기 전이었네. 좀 애매하긴 하네요. 그게 이 그게 사건의 유일하게 쟁점이에요. 쟁점이죠. 애매하네요. 이게. 유일한 쟁점. 그러니까 잘못은 했는데 이게 공선법 위반이야? 이거는 또 이제 물음표가 그렇죠. 되는 거죠. 단순히 공선법상의 명예훼손이게 되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면 센데. 세죠. 그리고 공선법 위반이면은 100만 원 이상이면 그냥 구청장직도 날라가고 근데 공선법은 뭐예요? 공직선거법. 예,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네, 네. 알려주죠. 근데 단순 일반 명예훼손이나 뭐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민사. 집행유예 이상이 나와야 아, 돼요. 예. 그래야 이제 구청장직이 날아간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죄명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구청장직을 지킬 수 있느냐 그게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검찰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네, 그렇죠. 이걸 했고 네. 그쪽 디펜스하는 변호사 측에서는 이거는 명예훼손 선거랑 상관없어, 잘못했어. 이거예요. 네. 명예훼손 한 건 맞는데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그렇죠. 유포에 의한 그건 명예훼손이 아니다. 아니라 그냥 아니다. 단순 명예훼손이다. 네, 그렇죠. 굳이 말하면. 설득력이 있는데요? 명료하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검찰은 말도 안 된다. 설득력은 있으란 내용엔 동의할 수 없는데. 그 시점 때문에 그런 거죠. 같은 좀 만나봤잖아요. 저 신현구청 알아요. 예. 아주 잘하는 건 아닌데 뭐 안면이 있는데. 그럼 오늘 변호사가 아니라 아니요. 상담 심리사 입장에서 심리 상태 분석을 제가 봤을 때 아마 신현희 구청 아이고 갑자기 신현희 벌써 전이래. 뭐가 선거도 안 거기 됐는데. 구청장 아, 나가는 거기 나가려고요? 신현희 현 구청장. 거길 노리고 있네. 신현희 현 구청장. 뭔가 약간 본인에게서 존재감을 좀 과시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 당시에. 그 전문용어로 관용. 왜냐면 신현희 구청장이 구청장 하면서 박원순 시장으로 굉장히 많이 부딪혔습니다. 맞아요. 물론 서울시의 전반과 강남구는 조금 이해관계가 다를 수 예. 있어요. 이건 뭐 구룡마을 문제도 그렇고 한전 그 부지 개발 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부딪혔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부딪히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예. 그런데 조금 말 같은 그러니까 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치인이 오르내는 그 길이 유쾌한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수는 세련돼야 되고요. 지적이셔야 되고요.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보수의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거든요. 신현희 구청장에게는 그런 것이 좀 아쉬운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신현희 구청장 다음에 삼선을 노리죠. 벌써 재선구청장이 그렇죠. 삼선을 노립니다. 강남구청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거 몰라요. 너무 좋은 잘 지역입니다. 몰라요. 아주 좋은 지역.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구청장이 민주당으로 바뀔 수도 있나요? 강남구청 쉽진 않을 거예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모르죠. 아니요. 갑과 병이 완전 그 그렇긴 자유한국당 한데 쪽이고 의리 이제 전현희 예. 의원이긴 한데 그래도 강남구청, 서초구청은 쉽진 않아요. 쉽지 않죠. 그 자유한국당을 뺏기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딱 한 명이 가능성이 있어요.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정봉주? 아니요. 그래요. 김태현 변호사가 귀순한 민주당으로 다음에 와갖고 귀순해서. 나가면은 조금 승산 있지 않을까. 칭찬이에요. 네. 어찌됐건 간에 눈빛은 들리는 거 맞지? 많이 흔들었어, 많이 흔들었어. 지금 타이도 오늘 그거 하고 왔잖아요, 타이도.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 공천의 문제가 있고 예. 자유한국당에서 물갈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현희 구청장이 전이래. 선거한테 안 됐어요. 검찰 법원 때문에 못 나가게 될지 예. 아니면 자유한국당 내에서 교체를 하게 될지 그거를 저는 분석해. 지켜봐- 자유한국당 내부는 관심 없어요. 네. 법에서 어떻게 될 거냐. 이거 분석을 해달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공직선거법까지는 모르겠으나 예. 일반 형사에서 명예훼손으로라도 저는 유죄는 나올 것 같고 유죄죠. 벌금형이냐 집행유예인데 제가 봤을 때는 벌금형 사안 이상 사안으로 보여요. 아, 집행유예 나오면 이거 그것도 아웃인데. 저는 일반형 그래서- 집행유예, 어허. 공직선거법상의 100만 원 벌금 이상의 벌금. 일반 그래서 형법 집행유예 이상, 저는 금고 이상. 예, 무조건 뭐 이거 걸리고. 듣고 계시면 굉장히 죄송한데 예. 신현희 구청장이 내년 강남구청 3선 도전 전 쉽지 않다 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그럼 불편하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만약에 어쨌든 말을 한 건 맞잖아요. 이게 이제 설사 일반 명예훼손으로 해서 벌금형 나온다 하더라도 예. 이거는 선거 과정에서 시비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의 다른 선거를 위해서 선거 전략상 교체 다만- 중에 저는 맞다고 다만 그 아까 그 판결 내려면 좀 사과한 거 걸리죠. 철회하면 안 될까요? 예? 신현희 구청장한테 듣고 계시다면 죄송합니다만 아니, 했는데 그러니까- 아니 왜냐하면 절대 들을 리가 없고 팟캐스트가 뭔지 몰라요. 라디오인데 라디오잖아. 아, 이게 또 다시 올라가잖아 팟캐스트로. 그래요?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뭐- 사과 철회하세요. 예, 교체될 가능성이 그럼 높다고 민주당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 한번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국민의당이 지금 박지원 아니에요. 제가 오늘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박지원 아니냐고 그래서 박지원이라고 떨어 있다. 주선이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그 2008년에 주성영 의원이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었죠. 그 주성영 의원이 DJ 비자금 CD 뭐 이런 거를 이제 폭로 비슷한 걸 해요. 근데 그 제보자가 현재 국민의당에 있는 박주원 최고위원이다. 한나라당 공천으로 안산시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그 공천을 주고받고 하기 전에 얼마 전에 이제 검찰에서 나오신 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DJ 비자금에 대한 제보를 한 사람이 국민의당 최고위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발칵 뒤집힌 상황이 된 건데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우선 당시에 2008년 또는 6년에서 8년 시기를 잘 봐야 되는데 그때가 이제 이명박 정권 초기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에서는 어떻든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흠결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한테는 논두렁시계로, 김대중 대통령한테는 100억 비자금으로 흠결을 내고자 정치 공작 음모를 꾸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논두렁시계나 100억 비자금 문제가 국민들 속에 먹혀 들어갈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런 점에서 이명박 조사가 안 되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당시 이명박 정권의 전 정권에 대한 정확한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당을 만들면서 예. 안철수 씨 이분은 호남에 있는 국회의원들만 데려간 게 아니고 일정 부분 이태규라든지 하는 MB계 사람들을 한 당으로 끌어들여서 이렇게 만들어진 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국민의당 그러면 호남계 국회의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안철수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끌어들인 일종의 MB계들이 꽤 있는 그런 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제 사실 그분들의 어떤 민낯이 한번 제대로 드러나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국민의당의 정체성이 뭐냐 이것이 끊임없이 문제됐던 거죠. 안철수 대표가 과거 후보 시절에 5.18에 당헌에 5.18을 뺄 거냐 넣을 거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햇볕 정책을 이어갈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도 명쾌하지도 않고 그래 국민의당은 끊임없이 이 정체성이 뭐냐 이걸 질문을 받았던 당이죠. 지난 이제 문재인 당대표 쫓아내고 탈당하고 분당하고 총선까지 오는 과정에 끊임없이 그 질문을 국민의당은 받았던 거죠. 너희 당의 정체성은 뭐냐? 그것들이 하나하나 지금 밝혀져 가고 문제되어 나오는 과정이 이번 박주원의 비자금 의혹, 비자금 정치 공작 사건이다 싶어요. 이 박주원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런 사람이 물론 모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당의 최고위원으로 앉을 수 있는 거냐.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 쓰고 네. 그런 사람들이 호남 분들 이렇게 현혹해가지고 그러죠. 이런 분들이 오늘 마침 9일부터 11일까지 안철수 호남행 열차를 타겠다 그러는데 예. 박주원 데리고 오면 호남에서 돌멩이 맞아 한번 좀 아유.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정치판이 이런 것입니까? 너무하잖아요. 이 상황은. 호남행 열차 타고 박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박주원 여기를 정치 공작한 사람을 최고위원을 데려와서 호남 목포 앞 광장에 세워야 됩니다. 예, 정말 안철수. 예. 그래놓고 DJ 파리 한 거예요. 그렇죠. 정말 황당하고요.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굳이 가정을 하자면 그러면 자기가 본인이 DJ 정신을 계승한 정당의 최고위원쯤 되려면 스스로 고백했어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느낌이냐면 자기가 정치권으로 진출하면서 그 당이 공천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딜한 것밖에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느낌이거든요. 알고 보면. 그 국회 때 주성용이죠. 주성영 예, 주성영 의원이 사고 칠 때마다 주승용 의원이 욕을 먹었죠. 여수에 주승용 의원이 욕을 많이 먹었는데 오해를 받아서요. 이 주성영 의원이 사실은 정치검찰의 대표적인 정치검찰 정말 센 사람이었죠 이번에. 네, 상당한 박연차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DJ와 노무현 대통령 양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살벌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당시에 국민들은 소고기 반대 촛불이 타올랐고 맞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노무현과 김대중 정부를 흠결내고 우리들의 성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정치 공작을 하는데 제일 앞장서서 정치 공작에 가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가담한 사람을 최고위원으로 둔 국민의당은 사실 옛날 같았으면 이건 거의 정당 해체 수준이에요. 이 정도 되면. 호남에 안철수 대표 9일날 호남 가는 거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이게 어마어마한 스캔들이 하나 터진 거예요. 네. 그러면 국민의당에 지금도 어마어마한 내용 상태이잖아요. 사실상의 분단 상태의 느낌인데 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글쎄 이미 이제 DJ 정신을 정말 이어야 되겠다라는 최경환 의원이나 몇 의원들은 분노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또 당연히 분노해야 되고요. 이건 그동안의 내용, 즉 안철수의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와는 전혀 또 다른 그 국민의당 내부에 있는 조금은 양심적이고 DJ 정신 유지를 받들겠다라고 실제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이건 양립할 수 없는 문제다. 예. 갈랐어요. 지금 그 국민의당에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었던 최경환 저쪽 최경환하고 다른 최경환 의원님도 계시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검찰 수사관 출신이고 대검 정보기획관실에서 근무했고 2005년에 퇴직했고 한나라당 소속으로 그러니까 안산시장을 지낸 적도 있고 그러다가 국민의당에 합류해가지고 이번 올해 8월 27일 날 전당대회에서 안철수계로 출마해가지고 안철수 후광으로 최고위원까지 당선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호남에서의 입지는 점점점 줄어들겠네. 지금도 입지할 게 없잖아요. 뭐 지금도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관심 두는 그 국민들은 없고요. 또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호남민들이 안철수 대표가 어떤 얘기, 어떤 말을 하는지, 광주를 호남으로 오는지 별로 관심 갖지 않는 사실상 무관심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안철수 씨 생각은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초반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다가 또 다시 호남이 나를 지지해 줄 거야 하는 착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호남인들 그렇게 쉽게 봐서는 안 되는 게 정치적 수준을 저는 소위 간을 봐버렸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안철수 대표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뭐 바른당과 통합 이런 것도 이제 그 당의 존립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우리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민주당과 함께 개혁연대를 어떻게 구축할 건가로 고민해야지 자꾸 대선 후보 3년 후, 4년 후 대선 후보 할 생각하고 있으면 아마 호남인들은 미워하는 게 아니라 눈길 자체를 주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뭐 전국 정당 지지율하고요. 호남에서 지지율이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네, 뭐 한 5% 안짝이니까. 네. 네. 그렇다면 완전히 민심으로부터 버림받은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안철수당, 국민의당은 지금 전혀 회생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리 정치가 생물이라 하지만은 내년 적어도 지방선거까지 회생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다. 특히 이렇게 바른당과 무원치간 통합, 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박채고 의원의 어떤 사건, 비자금 사건, 이런 것 때문에 도대체 저는 안철수 대표가 호남행을 하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죠. 의원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이명박.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지금 사실은 수사가 시작됐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고발도 들어갔고 검찰에서도 이제 고발이 들어가고 최근에 이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정호영 BBK 특검이에요. 그때 설렁탕 한 그릇 먹고 그냥 사건 덮어버렸다는 거고 서류 가져가서 보지도 않고 그냥 돌려줬다 이런 거거든요. 당선된 당선자 신분이기도 했고 그래서 줄을 완전히 특검에 섰다는 그런 의혹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고략 음모가였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당시에 음모를 꾸민 거죠. 정치 공작을. 이분 정치권에 사라졌는데 지금 뭐 하실까요? 소식 좀 아십니까? 그때 이제 재판도 받고 요즘에는 소식 못 들었습니다.
비슷한 이름으로는 주호영도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 그 바른정당 원내대표. 주호영은 지금 현 의원님이시고. 그러니까 예. 주승용도 있고 예. 이분들이 또 주씨들이 또 이렇게 자 근데 이게 좀 심각하다고 느끼는 게 저는 최소한 그렇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계시는 뭐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분들은 이런 식의 이중 플레이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정치라는 게 한번 이렇게 어떤 세력이 출렁해가지고 새로운 당이 만들어지면 여러 잡탕들이 섞이기 사실 마련인데 당의 세를 불리기 위해서 그런 전력 있는 사람들까지 끌어들였다가 나중에 또 밝혀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정말 진정성이란 정말 시보노치도 없는 그런 느낌 때문에 더 분노스러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백마 타고 온 정치 지도자는 없다 이런 이제 우리 말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어떤 선출직 리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런 걸 여러 번 봤지 않습니까? 안철수보다 실망하고 고건 씨보다 실망하고 과거에도. 그래서 결국은 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백마 타고 오는 정치 지도자가 아닌 당에서 평소에 실력을 쌓고 공부하고 실천을 통해서 검증된 사람,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정치판을 이끌어가면 조금은 달라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 사실은 이 박주원 건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지만은 지났으니까 어떻게 할 건데가 아니라 다시 이 박주원 최고위원 진실을 고백해야죠. 당시 어떻게 된 건지 낱낱이 고백하고 사과할 곳에 당사자들에게 사과하고 국민에게도 사과하고 그리고 이런 정도 되면 이건 정치 공작이었기 때문에 떠나줘야 지구를 떠나거라 빠져주라 빠져야죠. 이 정도는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닌 게 DJ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런 제보를 근거로 국정감사에서 DJ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때가 바로 국세청이 노무현 대통령 후원자